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접수를 진행한 결과 9,000호 공급에 5만 1,000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방해 지역에서는 중간 집계 결과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치러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40만 8,492명의 응시자가 몰렸습니다. 이는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규모에 육박하며 응시자의 연령을 보면 20대와 30대의 비율이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0.9로 전주 101.6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7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 피로감에 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유입니다. 남양주, 성남 등에 공급되는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쟁률도 그만큼 상승했는데요. 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 왕숙 2지구의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의 경우에는 44.9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5153-2668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 바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함주원 부장님이 내 집 마련 재개발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서울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지금 서울 도심 안의 아파트 가격 12억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분들 이제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출까지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내 집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민분들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내 집을 마련을 하셔서 집가 상승폭에 따른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내 집 마련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내 집 마련 대응 전략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미래 가치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내 집 마련 어려운 현 시점입니다. 대응 전략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정답을 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의 3박자, 이제 투자의 3법칙 모두 만족하는 지역,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의 3법칙 어떤 것이 있고 용산, 미래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이제 한강변에서 정말 미개발된 지역, 유일한 미개발 지역,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양동, 이제 미래 가치 어떤 점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집 마련 어려운 현 시점, 바로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은 문 정부 이제 서울 아파트가 6억 급등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방은 고작 3,700만 원 올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 서울 안에서만 6억이 급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3천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문정부 이제 출범하기 전까지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6억이 올라서 평균적으로 12억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울 안의 아파트 가격 정말 급등함으로써 많은 분들 이런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도 내용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값 평균 12억대. 문 정부 들어서서 2배 올랐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집값 정말 이제 가파르게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해서든 세우셔서 내 집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이제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만큼 집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 이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폭발적으로 이제 나오는 시기 뭐 짧게 잡아도 5, 6년입니다. 5, 6년 안에는 집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오세훈표 재개발 이미 신청이 50곳이 넘게 이제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 그만큼 불 붙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도 내용 자체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한 보도 내용인데 지금 최신 자료를 보면 100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세훈표 이제 신속통합위에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 넣은 지역이 서울 안에서만 100곳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들 자체가 공모 접수를 했고 이 재개발을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표 이제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5년 동안 매년 1년씩 25개 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5개의 지역씩 5년 동안 선정이 되면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발생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시기 자체가 5, 6년 후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재개발 예정지, 이런 오세훈표 이제 민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소액으로도 지금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갭 투자하셔서 내 집을 마련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감 전날까지 최소 57개 지역이 신청 접수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은평구, 용산구 각 9개, 8개 지역이 신청이 됐고 오세훈표 공급주택 탄력 전망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들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 접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도 내용 보시면 서울시는 29일 접수를 마감하고 자치구 사전 검토 자치구의 후보지 추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으로 25개 내외를 신속통합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올해는 1차입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그 후년 바로 5차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이제 공모 접수가 들어가면서 재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서울 도심 안에서도 얼마든지 소액으로 내 집을 마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은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내 집을 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 수요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서울 도심 안에서 정말 재개발 이슈가 크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재개발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고 투자 가능한 매물 자체도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소형주택, 지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은 지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바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3법칙 모두 만족하는 지역. 용산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다양한 이제 개발의 호재가 어떤 게 있는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우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국제업무단지,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이 3대 개발축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의 호재에 영향이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 GTX A 노선, 신안산선, GTX B 노선, 신분당선 이런 이제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부동산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된다? 지가가 크게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개발의 호재의 백화점, 정말 이제 많은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인 만큼 지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안에서도 이제 재개발 예정지가 있죠.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이런 다양한 개발의 호재의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부동산 투자 3법칙에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지가 상승도 노려보고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정성. 내가 투자를 했는데 정말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이제 지가가 떨어질까 아니면 올라갈까 아니면은 이 부동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용산은 그만큼 투자를 하셔도 안전하다. 지가 상승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성, 그다음에 수익성. 수익성은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렸죠. 개발 호재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수익성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고 황금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으면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내 물건 자체를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값받고 팔 수가 있는 황금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 이 부동산 투자의 3법칙 모두 만족하는 지역, 바로 용산이다. 용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나중에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면 높은 수익 창출 가능한 지역이고요. 향후 재개발이 됐을 때는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용산 미래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용산이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니죠.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 지역 선점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 아파트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양동 한번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한강 라인이죠. 한강 라인.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아파트들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양동의 경우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동 안에서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값,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적인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
가치를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높은 시세 차익 보시고 향후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자양동의 경우는 투자 리스크가 적은 지역입니다. 왜? 최상의 입지 조건, 바로 한강 라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입지 조건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합니다. 강남 지역이라고 할 만큼 강남하고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 대한 개발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양동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높은 수익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 한강변 라인에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 신속하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12월 달에 발표를 하죠. 이제 뭐 촌지 중순인지 말인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12월 달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요번에 100군데 넘는 지역이 공모 접수가 들어갔는데 이 지역 안에서도 탈락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매물 폭등합니다. 왜? 바로 후년. 그다음에 그 후년을 기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더라도 정말 지가 자체가 폭등할 정도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선점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상의 입지 조건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바로 용산. 그다음에 자양동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왜? 그만큼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높은 시세 차익 보시면서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승부를 거셔서 2021년도에 정말 좋은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 투자 전략까지 이슈 진단 시간에서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 함주환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 압력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용산구 원효로 3가 지역입니다. 지역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원효로 3가 라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바로 국제업무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원효로 3가가 지금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효로 3가 국제업무단지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효로 3가 주변으로도 다양한 개발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고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그만큼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업무단지 지금 환경정화 사업 시작을 했죠. 올해 조만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 주변 지가 상승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초랜드마크급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 환경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전자상가, 그다음에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연계해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부지도 초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개발의 호재가 바로 원효로 3가가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세 보시면 시세 4억 9천에서 5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세 바로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바로 2억 5천에서 2억 7천 바로 2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서울 안에서도 2억 중반대 투자가 가능한 지역 정말 드뭅니다. 왜? 정말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정말 폭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매물 정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소개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31532668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광진구 자양동에 대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제 자양동 입지 보시게 되면 지도상으로 지금 여기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양동은 한강을 바로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교, 그다음에 청담대교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강남입니다. 준강남권으로서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고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말씀단지 개발 사업 바로 위쪽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봄으로써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고 배후 주거 단지로 인해서 이제 많은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죠. 지금은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갭 투자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 아니면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럼 투자의 수요가 바로 자양동으로 오면서 그만큼 집가 상승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양동 안에서도 재개발 예정지 그만큼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말씀단지 개발 사업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죠. 어디? 바로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자양동 보시게 되면 1구역, 12구역, 7구역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건물도 어느 정도 이제 완공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그만큼 자양동 자체가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단지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주변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됐을 때 집가 어떻게 되나요? 집가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땅값,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양동 정말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후되어 있는 주택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 실제 임장 활동을 가보시면 서울 안에서도 이런 지역이 있나요? 이런 지역에 어떻게 살아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이런 지역에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재개발을 통해서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합니다. 정말 상상을 해보시면 내 집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그런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면,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를 하시면 가능하다. 이 재개발 예정지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지금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가 이제 바로 자양동으로 옵니다. 왜? 반사 효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5억에서 5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에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자양동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 강남의 접근성까지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가는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도 서울 안에서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물량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양동 그만큼 노후 밀집 지역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잘 들었습니다. 수요도 많고 그리고 개발 소식들 많은 자양동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함주원 부장님이 원효로 3가 자양동 연신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함주원 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주환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원준 전무님이 DSR 40% 나는 우리는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DSR 규제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출 규제가 좀 심각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가계 부채를 좀 줄이고 아니면 상승률을 좀 줄이고 그리고 집값까지 좀 잡아보겠다라는 속셈인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얼마만큼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커뮤니티에서 누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리가 좀 깔끔하게 돼 있어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내년부터 내 집 마련 시 대출이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자,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총 대출액 총액이 2억 이상일 경우 DSR 40%가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총액 1억 이상일 경우에도 DSR 40%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대출이 거의 이제는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3년 정도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좀 가계 부채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좀 일찍 시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DSR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자,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자, DTI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서 자, 조금은 더 상위 개념으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DSR 같은 경우에는 이 원리금입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 조금 더 DSR을 규제를 할 경우에는 더 빡빡하게 이루어진다, 대출이 힘들어진다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SR 규제를 할 경우에는 자, 바로 연봉에 따라서 과연 얼마만큼 대출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연봉 3천만 원 기준으로는 연간 1,200만 원까지 대출이 상환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월 100만 원 정도. 자, 그리고 연봉 5천만 원일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원리금 포함해서 2천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월 166만 원. 연봉 7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2,800만 원까지 대출 상환이 가능해서 월 233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연봉 1억입니다. 1억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게 가장 편할 텐데, 자, 연간 4천만 원까지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월 333만 원을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안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30년 기준으로 이율 3.5% 원리금 균등 상환일 경우에 과연 대출이 얼마만큼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연봉 3천 같은 경우는 2억 2천까지 최대 대출이 가능하고요. 연봉 5천 같은 경우는 3억 7천까지. 자, 그리고 연봉 7천 같은 경우는 5억 1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연봉 1억 같은 경우에는 7억 4천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금액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 내에 있는 부동산들이나
아파트 가격대들이 지금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중위 가격은 9억이 훌쩍 넘어갔고요. 중위 가격 자체가 거의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아파트 하나 살려고 그러면은 대출 하나 받아가지고 이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는 사실 내 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집 하나, 조그마한 집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내 돈이 60에서 거의 70% 예전 같았으면 사실 대출 40% 정도 받아가지고 60%만 있었으면 됐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직장인들,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자 대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빠져나갈 구멍이 뭐 생기진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직장인들, 월급 받는 직장인들 내 집 마련하기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존에 어떠한 대출이 있더라도 담보대출의 한도는 또 줄어들게 됩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다 보니까 자, 신용대출이든 카드론이든 어떤 거든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나 카드론과 같이 원리금 상황이 큰 경우에는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카드론이 있고 뭐 어설프게 대출이 있을 경우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1억 이상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라고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체크가 되는 모든 대출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들어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증권사 아니면은 보험사 대출도 상당히 많이들 받고 계신데요. 자, 이런 약관 대출 역시 이거의 규제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정부에서 원하는 그림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계부채 총액은 수치상 줄어들거나 아니면 상승 그래프가 조금 더 완만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성공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가 이쁘게 그려지고 이번 정권에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 자,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음지에 불법 사설 채무가 더 늘어나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사설 채무, 사채입니다. 불법 사채가 횡행해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갖고 있고요. 자, 개인 간의 사금융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아니게 되겠죠. 자, 그런 만큼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출들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불법들이 횡행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 규제가 들어가서 이 집값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 절벽 현상에 따라 바로 상승은 일부 둔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자, 상승도 조금 더 완만해지고 한동안은 좀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하지만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갭 투자는 다시 많아질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다시 전세로 쫓겨다니면서 살게 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세 매물들은 한계가 있죠. 자, 지금 공급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전세 매물도 한계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갭 투자가 다시 많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갭 투자를 해놨다가 향후에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출을 받아서 실입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이나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물량 부족이 심각하죠. 자, 물량 부족 플러스 전세난의 심화는 가격 하락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의 악화, 대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동성의 악화 플러스 전세난의 심화는 자, 결국에는 월세화의 가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자, 가계 대출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집값의 상승을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될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고 어떻게 정책들이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중심 지역의 부동산은 여전히 강력할 거라는 겁니다. 자, 갭 투자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일단은 해놓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고요. 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S급, 상급지 그런 곳들은 분명히 이러한 대출 규제에도 강력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미리 대출 받으셔서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환경이 내년 이후에나 내년 1월 이후에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세를 놓고라도 내 집 마련 하나 해 놓으시는 게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 분석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11월 1일부터 이제 코로나 단계가 조금 완화가 되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아파트 투자 쪽을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재개발 투자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갈수록 강력해지는 대출 규제에 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전략들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는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는 회기역 역세권이고요. 복층형 원룸 구조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약 1억 9,6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 휘경동 지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단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개발 여건들도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을 노리고 투자하실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투자 금액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더욱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갭 아니면 거의 제로 갭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큰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개발 호재가 정말 많고 수요자 역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지역입니다.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량리역 개발되는 거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용산역, 서울역보다 더 커질 만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양한 개발 호재 속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지역이 이곳 회기역입니다. 청량리역에서는 도보로 약 12분에서 13분 정도 거리가 되겠는데요. 회기역 자체만 놓고 한다 보더라도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 다양한 노선들이 지나가고 무엇보다도 이 주변 일대 환경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이 주변 지역들 재건축, 재개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립대, 보건대, 그리고 외대, 예술종합학교, 한외대,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도 있고요. 경희대, 그리고 카이스트 서울분원, 고려대까지 이 주변 일대 다양한 대학교들 시설 꽉 차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수요 노려서 원룸 내지는 오피스텔, 복층형 오피스텔 같은 것들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36의료원과 그리고 주변에 바로 이 경희의료원까지 대규모의 병원 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지역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는 좀 그렇지가 않죠. 일단 회기역 이 위쪽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문 뉴타운 일대가 이곳에서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문 휘경 뉴타운들이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더욱더 좋아진다. 예전에 낙후되고 노후됐던 그런 이미지는 이제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 주변에 교통 환경이 좋고 그리고 입지적으로 다양한 학교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1인 가구의 수요를 놓고 투자하기 상당히 좋다라는 건데요. 자, 1인 가구 증가율 추세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현재 약 서울 내의 3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들을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런 1인 가구의 특성들을 분석한 통계입니다. 자,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의 발달한 지역에 거주할 필요성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인 가구의 80%가 45분 이내에 직장과 학교에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82%는 임차 비율, 바로 전세나 월세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 이런 1인 가구의 수요자들 노려서 투자를 하려면 역과 다양한 노선들을 갖추고 있는 교통이 발달한 지역, 자, 그리고 직주 근접 여건, 직주 근접과 학교 통학 여건이 좋은 곳 45분 이내에 웬만한 지역들을 도달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동대문구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지역 노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되고 혐오시설 이런 지역들이 이제는 롯데캐슬 L65 총 65층짜리 건물 5개 동이 지금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이 지역 한 10개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59층짜리 총 4개 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들 이제는 초고층 마천루로 여의도 그리고 강남 못지않은 하늘에 라인을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들 가격대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못 해드리겠지만 25억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지역도 이제는 저평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GTX 2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삼성동까지도 한정거장 그리고 서울역까지도 한정거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서울역, 청량리역, 강남구, 삼성동 이 세 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자, 오히려 서울역과 용산역, 강남보다도 더욱더 많은 노선들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린 이 회기역 같은 경우에도 청량리역까지의 거리 자체가 약 1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피스텔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큰 도로가 바로 이 청량리역까지 연결되는 가장 큰 도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더욱더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견충선, ITX 천충선, 강북 횡단선, 면목선, KTX 강릉선, KTX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GTX 비노선과 신호선, SRT까지 모두 청량리역으로 지나가게 된다라면 이곳의 집값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서울 어느 지역으로든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까지도 모두 앞서 말씀드렸던 49분 아니죠. 30분 내에 모두 도달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점 놓고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 GTX 하나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집값 뛰는 모습 다들 보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2개가 들어오고 그 이외에 다양한 노선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자, 면목선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립대역에 여기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청량역을 종점으로 해서 또 여기 하나 들어오니까 말씀드렸던 회기역에서 내려오는 길에 서울 시립대역 하나, 그리고 청량리역까지 하나. 자, 다양한 노선들 계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이오 메디컬 센터 유명해졌는데요. 이쪽에 다양한 제약회사들과 바이오 센터들 계속적으로 직장인들의 수요 노려볼 수 있겠고요. 서울 시립대입니다. 자, 다양한 학생과 임직원의 수요 만나볼 수 있으면서 한국외대입니다. 재적 학생 수만 약 2만 4천 명 정도. 이런 수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매매가 1억 9,600에서 2억 5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 약 1,000만 원에서 약 5천 정도 전세 더 잘 놓는다고 한다면 1,000만 원 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점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가 많은 초역세권이면서 1,000만 원 미만대에 1,000만 원대 투자가 가능한 복층형 평수도 상당히 잘 나온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리고 동대문 업무지구와 대학교들의 든든한 수요를 받으면서 공시가격 1억 미만입니다. 자, 이러한 분들 잘 혜택 받으셔서 투자에 나서 보시면 효율적인 투자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대한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불량 원룸 구조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1,900만 원에서 4억 5,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지역에 대한 소식과 시세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지역 입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수많은 직장들이 몰려있는 역삼동입니다. 자, 이곳 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히려 이 지역들 다양한 회사 법인들과 사업자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기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2호선 깔려 있죠. 9호선, 7호선, 3호선, 분당선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 진행하고 있고
각 블록마다 다양한 노선들이 깔려 있는 역들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동, 그리고 역삼동, 그리고 이 주변 일대 논현동과 같은 이런 지역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역삼동의 입지도 모르면서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만큼 이 주변 일대에는 수요자들도 많으면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자, 일단은 다양한 일자리들 중에서 강남구에만 약 95만의 인구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 근로자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의 32%에서 강남구에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직장인들의 수요 노려서 투자하기 가장 좋으면서,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 그리고 이런 1인 가구 비중의 상승이 가장 큰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 노려서 투자하기 괜찮은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동에서 일어난 대형 개발 호재,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한 삼성동 마을산업단지의 개발, 뭐 다양한 뭐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 뭐 다양히 많게 나오는데요. 삼성동에는 사실 거주 시설과 업무 시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역삼동과 서초동 일대에 큰 호재로 작용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서초동의 위치는 뭐 이제 삼성 일대의 뭐 다양한 개발 호재들,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개발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2027년 말 완공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좀 한창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대형 개발 호재다 보니까 사실 개발이 이렇게 짧게 이루어질 것은 예상이 되지 않고요. 다양한 광역철도, GTX, 앞에서 말씀드렸죠. GTX뿐만 아니라 KTX, 위례신사선 등 다양한 광역철도 중심으로 통합 역사를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업과 공공시설들 구축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이 지역들 더욱더 환경은 좋아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역시 공원화시키다 보니까 점점점 살기가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거듭난다라고 간단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사업, GTX, 위례신사선 개통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강남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를 또 몰아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자, 그리고 직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해 드릴 텐데요. 매매가 3억 1,900에서 4억 5,2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5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한데요. 강남의 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 주변들은 다 오피스 건물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이렇게 오피스텔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 가격대를 올라가는 것들도 그래프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얼마만큼 많이 오르고 있는지, 자, 1인 가구의 수요와 직장인들의 수요가 얼마만큼 든든한지 분명히 그 통계를 살펴보게 된다면 투자에 대한 믿음이 가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만큼 소액으로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큰 방법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수많은 회사가 집중된 강남 오피스의 중심지입니다. 자, 2호선 역삼역 바로 앞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역세권입니다. 자, 바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는 2호선 역삼역과 주변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오피스 건물들. 자, 또한 지역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동 일대 개발되면 더욱더 많이 몰려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점 노리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의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 잘 받았고요. 자,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 장소, 그리고 예약 문의는 02-3153-266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원준 전무님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68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또 노란 톡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